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경기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운 화성시 코리오가 킥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순위 쟁탈전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네, 사실 좀 갈 길 바쁜 킥스가 패하면서 중위권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판 한 판이 정말 소중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 앵크림과 포스코 캠텍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그 2위권 팀들의 추격이 상당히 무섭죠. 최근에 정관장의 상승세도 무섭고요. 한국물가정보도 지금 포스코 캠텍에게 한 경기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SK 앵크린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라운드 패했습니다. 5승 7패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SK 앵크린으로서는 오늘 판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판입니다. 정말 중요한 라운드 오더 확인해 보시죠. 1국 장고대국 이동훈 선수와 이원영 선수 리턴 매치입니다. 네, 전반기에서 만났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역시 전반기에서도 1국에서 만났다는 얘기죠. 두 번 연속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상대 전적 2대1로 이동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세 판 모두 KB 리그에서 만났다는 거 이것도 특이한데요. 네. 2국 속기입니다. 박민규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 2대1로 최철환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2014년도에 두 번 만나서 1승 1패 사이좋게 한 판씩 나눠 가졌고요. 2015년도 KB리그에서 최철환 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두 선수는 완전히 좀 뭔가 박민규 선수는 상승세에 최철환 구단은 최근 7연패. 좀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3국입니다. 홍성지 선수와 윤찬희 선수. 이대국도 포스코 캠텍이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네요. 네, 올해 한 번 만났어요. GS 칼텍스 24강에서 만나서 윤찬희 선수가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16년에는 홍성지 선수가 KB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자, 이번 무대 또 KB리그인데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국 속기입니다. 이영구 선수와 변상희 선수. 상대 전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영구 구단이 변상희 구단을 조금 까다로워하는 기풍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용성전에서 또 32강에서 만나 변상희 구단이 한 판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 류민영 선수와 나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턴 매치입니다. 네, 전반기에 만나서 류민영 선수가 한 번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한 라운드 뭐 다 중요합니다만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캠텍보다는 SK 앵크린이 더 중요한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더 자체도 전체적으로 강팀들답게 균형 있게 잘 맞춰졌고요. 2국 박민규 최철환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최근에 박민규 선수의 상승세, 또 최철환 구단은 또 지금 7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세거든요. 네. 2국도 중요하고요. 역시 뭐니 해도 4국 랭킹 4위인 변상일 구단과 랭킹 5위인 이영구 구단의 매치가 빅매치입니다. 네, 자 오늘 13라운드 2경기 SK 앵크린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긴 호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린과 포스코 캠텍 13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대국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장고대국입니다. 포스코 캠텍 이원영 선수, SK 앵크린 이동훈 선수. 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KB리그에서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초반에 4연패로 시작을 했는데요. 4연패 이후에 또 4연승을 거뒀고 최근의 기세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장고대국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3승 2패, 이원영 선수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국 속기입니다. 포스코 캠텍 윤찬희 선수, SK 앵크린 홍성지 선수입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올해 정확히 5할 5승 5패를 하고 있고요. 홍성지 구단은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기입니다. SK 앵크린 박민규 선수, 포스코 캠텍 최철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명도, 랭킹, 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최철환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만 또 최근 기세는 박민규 선수가 좋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 올해 7승 5패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만 4연승 중입니다. 기세가 매우 좋고요. 네. 최철환 구단은 최근에 KB리그 3연패, 갑조리그 3연패, 또 얼마 전 벌어진 천부배 32강에서 천야후회 구단한테 패했죠. 네. 그 판까지 해서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패를 끊어낼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자, 박민규 선수는 9라운드부터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송규상, 한태희,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기세를 탄 모습이고요. 내용 자체도 아주 괜찮습니다. 양화점으로 포석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을 바로 들어가서 맞고 날일자, 한 칸이나 미는 것, 날일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걸쳐가니까 다시 한 칸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3을 들어가면 가장 무난하고요. 예상할 수 있는 진행은 3-3을 들어가면 넘고 한 칸을 뛸 때 뭐 이런 정도로 다가가서 벌림과 동시에 이돌이 이 백석점을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진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3-3을 들어가면 이 좋은 자리는 흑의 차지가 됩니다. 정석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정석이지만 배석에 어울리지 않으면 또 정석이 아닌 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 반대쪽에 백의 벽이 있는데 이럴 때 백은 어떤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네. 백이 두는 이런 곳이나 아니면 이런 곳이 좋은 자리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걸쳤을 때 이런 식으로 오는 바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흑은 이 정도로 두겠죠.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양걸치고 최근에 이렇게 두고서 뭐 이런 정석 선택으로 진행된 대국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 걸쳐두고요. 다시 이쪽을 걸쳐갑니다. 어떤 구상인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글쎄요. 것 같은데요. 여기를 걸쳐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도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받았을 때 어떤 구상인지 사실 이랬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흑의 입장으로서는 요즘에 워낙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날짜를 뒀을 때 일단은 안 받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안 받는다면 가운데의 자리인 협공 자체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죠. 네. 자, 협공도 여기서 다양하게 갈라쳐 갈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보여주셨던 화점 자리도 협공입니다만 위쪽과 같이 한 칸 낮은 협공은 좀 어떨까요? 압박이 덜한가요? 아, 이렇게요? 네. 뭐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못 둘 이유는 전혀 없어요.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받았을 때 여기를 걸친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다음 수를 확인해 네. 보면 되겠네요. 뭐 요즘은 두다가 워낙 손을 빼고 다른 네. 곳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아래로 걸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계속 두네요. 두네요. 받았을 때 뭐 여기 약간 좀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충머리를 좀 신경 써서 네. 아래쪽으로 걸치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걸치는 것은 뭐 충머리랑은
좀 상관이 없고요. 지금처럼 그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진행을 하려고 둔 거네요. 아직까지 좀 선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젖혔을 때 또 받는 응수가 뭐 없진 않았지만 다시 또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원래 있었지만 요즘 약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요즘 어떤가요? 있는 건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있는 거는 이것만 안 나와요. 아, 네. 있는 수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렇게 는다는 것 자체, 이 발상 자체가 네. 떠오르지도 않고요. 당연히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두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또 많이 늘어요. 네. 또 호구 많이 두죠. 뭐 있고 호구 치고 빠지고 다 그냥 그 근처에서 네네. 두어지는 건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이랬을 때 이제 호구를 많이 두고요. 요즘에는 뭐 호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호구 하는 겁니다. 늘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호구하지 않고 단수하고 원래 있는다면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 단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자충의 의미가 있죠. 대신에 여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늘어져 있는 것과 이거의 차이인데요. 이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좀 두텁고 좀 안형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묘해요. 이런 형태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흙은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 만들 수 있는 여기를 단수치고 있고 넘어갈 때 이 형태보다는 지금의 형태가 낫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배석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 패가 많다면 패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초반에 패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면 그래도 좀 두텁거든요. 또 막상 또 따내고 패가 있다고 해서 따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심대한 타격은 아니라서 네. 초반에 패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진행이 일단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수를 더 둬서 한 칸 높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것은 단단하긴 하지만 약간 낮은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둔다면 이 모양 그대로 일단락입니다. 예전에는 흙이 있고 백이 호구를 쳐서 보강을 하면 손을 돌렸었는데 네. 요즘에는 호구로 지킨 다음에 그 흙이 느는 자리가 커졌네요. 네, 그렇죠. 호구로 둔다면 느는 자리가 커졌어요. 네. 왜냐면 뭐 있고 둔 형태에서는 이 호구가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돌이 한 발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필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두지 않는다면 이 한 칸 다가가는 것이 백으로서는 좀 아픈 자리입니다. 네. 물론 뭐 사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조금 당했죠. 손을 돌리고 지금 우상귀부터 처리를 합니다. 정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붙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요. 네. 여기가 완벽하니까 다음에 여기 와도 뭐 살거나 네. 뭐 밀어 올려서 일단 한쪽이 완성의 형태로 돼 있으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아래쪽을 보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는 붙여서 정석을 진행을 했는데 3-3으로 침입하는 정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3-3으로 침입하게 되면 맞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뚫고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 형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런 모양에서 뭐 이런 식이죠. 네. 아주 옛날에 좀 나왔던 형태고요. 네. 선바닥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좀 두텁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붙여가는 정석을 많이 두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호구로 잡은 것은 물론 막는 수도 있지만 막는 것은 백도 충분히 둘만 하거든요. 여기를 단수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네. 뒤에 실리를 백이 차지하고 흑은 중앙에 외세를 차지하긴 했는데 이 끊긴 자리 때문에 중앙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모양을 넓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날일자로 걸쳐서 이 형태가 좀 두텁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이런 정도로 둬서 상당히 좀 견고하게 모양을 펼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요. 워낙 모양이 두터워서요. 네, 또 하나만 걸쳐두고서 네.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이 하변의 흙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이 여기서 협공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아니요, 협공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협공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아래로도 가긴 하더라고요. 뭐 상황이 약간 좀 어려워도 이렇게 둘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높게 가는 것이 맞겠죠. 네. 뭐 이렇게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다음에 여기를 가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압박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다음이 없는 자리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 이 변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 이런 자리죠. 역으로 크기 이 정도로 온다고 보면 압박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백이 가면 어느 정도의 집 모양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약간의 압박도 되고 있죠. 물론 이쪽이 좀 더 넓어 보이긴 하지만 네. 상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평범하게 갑니다. 흑도 이제 모양을 이 정도로 잡을지 아니면 상변을 압박을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이런 곳을 압박을 해서 네. 어떻게 할지 좀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 자체는 이곳의 발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 빠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밀어 올릴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붙여갑니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두어지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 우하 쪽에 흙의 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네. 견제하기 위해서 백이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하는 정석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뭐 이제 돌파하는 것과 위로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돼서 제한만 완벽하게 되면 좋은데요. 다시 움직여요. 이곳 두터움을 바탕으로 네. 움직이게 되면 이 전투 자체가 요즘에는 흙이 충분히 할만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석에서는 네, 네. 위로 이었죠. 뚫는 진행은 일단 기회 실리를 흑한테 내어주고 전투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기피하는 것 같아요. 네, 날일자로 일단 중앙지향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늘게 되면 이 자리가 워낙 명당 자리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간격 자체가 아주 훌륭해요. 귀에서 늘어서 실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 날일자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배석에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눌러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날일자에 놓으면 이곳을 차후에 날일자로 눌러간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젖히고서 막을 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끊으면요. 이 변을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면 간격 자체가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흙도 여기서 하변을 계속 집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좌변 쪽을 견제해야 되는 건가요? 두 군데 다 가능해요. 근데 일단 네.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아, 벽에 뭔가 변을 막는 그 봉쇄하는 자리를 막으면서 계속된 압박을 하고 있죠. 일단은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고요. 여기만 본다면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시바다 두고 잡을 때 백은 역시 여기를 눌러가거나 아니면 이 진행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진행을 좀 따져보는 거죠. 흙은 이제 귀에 잡는 것과 여기를 나들짝하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무난해 보이긴 해요. 다 두고 싶은데요. 네. 자, 어디가 더 대세점 자리에 가까울까요? 최철한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오게 되면 정말 여기 흙이 다가오는 자리는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약간 고민을 하네요. 여기를 오게 되면 느는 것은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늘게 되면 여기를 둬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늘지 않고 여기를 한번 붙였을 때가 약간 아픈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에 101점을 끊어 잡았네요. 하변 모양을 키우거나 좌변의 백 모양을 견제하는 것도 아닌 좌하귀 끊어서 제압을 해 두었는데요. 네. 좀 실리적인 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리적이고 두터운 수입니다. 뭐 이런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 잡아뒀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죠. 네. 이제는 뭐 손을 빼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또 처리해도 백이 후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을 끊어서 잡아두면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흙이 여차하면 이곳을 나와서 막으면 또 끊어갈 수도 있는 자리고요. 막상 끊어가게 돼서 이 흙도 두 점이 제압이 안 되게 되면 백도 끊기기 때문에 좀 엷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늘지 않고 이 교환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따내겠죠. 백도 교환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 교환은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 두겠다는 얘기네요. 아, 그 자리를 뒀을 때는 오히려 빠져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 것이 좀 네. 아까울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가 만약에 두텁게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여기 단수치는 끝내기 자체가 백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집으로는 약간이라도 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터운 것은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여기를 키워 죽이는 것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흙 한 점은 다섯. 이렇게 잡히면 큽니다. 다음에 여기도 또 선수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살려야 돼요. 지금처럼. 네, 백도 네. 두텁게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훗날 네. 백의 약점이 남아 있고요. 좋은 자리예요. 지금 흙이 둔 자리. 글쎄요.
백의 이 선택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네. 여기 세력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좌변으로 향했어야 했을까요? 하변 부친수로 좌변을 키우는 편이 나았을까요? 뭐 그것도 고민을 해봤어야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날일자는 밀어두고서 네. 뭔가 늘 때 날일자를 가든지 약간 좀 두텁게 처리하는 편이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가 두텁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런 데를 또 흙이 갔을 때 여기 약점도 좀 남아 있어요. 뭐 당장은 장문의 형태지만 여기가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닙니다. 30초. 급소도 아프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백도 그 자리 좋은 자리죠. 두텁게 잡았습니다. 그 자리가 안 둬도 되는 것 같지만 백이 다음에 밀어가요. 여기는 당할 수 없죠. 치받아야 되는데 막습니다. 젖혀도 2단 젖혀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으면 정말 깔끔하죠. 네. 중앙도 두텁게 막혔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제 봉쇄 자체도 사라지고요. 하나,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다음에 침투가 강력해집니다. 다섯, 백이 하나 받을 때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좀 공격적으로 받았고요. 흙이 이 자리에 있으면 다음에 여기다가 오는 것이 이 돌로 인해서 선수가 돼요. 들어가는 것이 생겼죠. 아, 백이 막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원래 여기가 없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올 때 이렇게 단수하는 형태도 물론 있지만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넷, 이 변에서는 여섯,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덟. 들어가죠. 백도 사실 지켜두면 무난한데요. 네. 한 번 더 욕심을 냈어요. 글쎄요.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좀 강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다음 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공격적으로 둔다면 30초. 이렇게 두는 건데요. 네. 날일자로 셋, 넷, 다섯, 두었을 때 여섯, 봉쇄가 안 되면 여덟, 백이 좀 아홉, 열. 피곤해지는 형태 같아요. 1립 2전, 2립 3전 이 간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좀 넓게 벌린 의미도 좀 있는 거죠. 네. 뭐 여기에 있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에 선점을 하면 이 자리 안 받겠죠. 네. 그래서 이 수로는 뭐 하나 지켜두면 가장 무난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또 백의 열범을 추궁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갑니까? 여기서 이제 흙은 정말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과 날일자가 있는데요. 제가 밀어가네요. 밀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여기 젖혔을 때 모양상 여기 안 젖히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가장 알기 쉽게 늘어도 이 두 점이 수가 더 없죠. 수상전으로 100이 안 됩니다. 30초. 하나, 근데 그렇다고 둘, 두 점머리를 안 젖힐 수도 없어요. 네. 100은 상변 쪽에 100 두 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 중앙을 일단은 눌러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흙이 젖혀서 나왔을 때 또 젖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젖혀야 됩니다. 아. 여기를 안 젖히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느는 것은 일단 밀어 올려서 네. 여기 약점도 남아있고 다음에 봉쇄도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30초.
그러네요. 양쪽을 다 수습하기가 어렵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때인데요.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백은 그래도 이 단저 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흑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고서 늘면 무난하고요. 그냥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늘거나 여기를 늘거나 아니면 여기를 끊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30초. 간명하게 백이 하나, 빵따냄을 주고 이렇게 제압을 할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네요. 아, 네, 지금 그 선택을 합니다.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장면에서 실리보다는 빵따냄, 세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철한 구단의 생각은요, 그냥 빵따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백이 늘게 되면 이 호구 자세가 좋아서 네, 여기서 하나, 백이 밀면 늘고 셋, 석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나와야 되는데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이 장면에서는 흑이 나올 수도 있고 막고 끊을 때 여기를 둬서 수상전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네. 백이 약간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사실 뭐 막거나 30초. 늘어도 되겠네요. 둘, 이렇게 되면 셋, 넷, 무난한 타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읽기를 네. 보냅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가는 길은 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민규 육단이 지금 느는 변화를 보고 있죠. 늘어서 흑이 호구를 할 때 눌러 막는 것을 수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때 여기 미는 것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붙여서 30초. 탈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고요. 밀어서 나오는 순간에 여기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단수하고서 사실 여기 안 나오고 돌파만 해도 이상하고요. 네, 지금 나와도 문제예요, 사실. 여기저기가 예. 열네요. 나와도 되게 곤란합니다. 네. 싸움이 어렵다고 보고 차단을 해서 실리를 차지합니다. 뭐 적절한 타협인 것 같아요. 네, 백이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변은 흑의 두터운 백의 실리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흑은 이 세력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2경기 열, SK앵크린과 포스코캠텍의 대결입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SK앵크린이 4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더 이상은 둘 곳이 없고요. 최철한 구단이 이곳을 다가가서 넓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네. 담에 이곳 가는 자세가 훌륭하죠. 이 변의 좀 가치가 다시 좀 부각이 됐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빵따냄 여섯, 하나로 인해서 네. 여덟. 약간 두터워진 느낌이 버팁니까? 그래서 역시 아픈 자리인가요? 네, 실리적으로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박민규 육단이 한 번은 버텨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약간 있죠. 중앙으로 밀어 올리는 것과 여차하면 이렇게 두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막히더라도 살겠다는 뜻입니다. 중앙 네. 진출과 자,
귀에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맛보기로 30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막혔을 때 셋, 이 자리가 상당히 좋죠. 넷, 그리고 다섯, 변 쪽으로 봐도 일곱, 여기가 두텁게 여덟, 이어져 아홉. 있습니다. 어, 이곳의 가치가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붙여가는 거 보니까 최철환 선수도 쉽게 정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역시 그 흙도 네.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장면입니다. 책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붙여서 돌에 탄력을 좀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늘었을 때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단수를 해놓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 여기를 밀어도 셋, 젖히면 여기 형태가 다섯, 확실히 도움이 돼요. 여섯, 일곱, 백이 뭐 붙였을 때나 해도 아홉, 호구 형태로 나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박민규 선수 초읽기를 많이 사용했네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늘지 않고 젖혀가는 것은 이런 것을 한번 끊어볼 겁니다. 이곳에서만 보면 전투 백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래쪽에 걸려 있어서 네. 왠지 이게 이 좀 신경 쓰여요. 예. 양쪽이 엮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마지막 끊기면 안 돼요. 둘, 셋, 둔다면 늘어서 버텨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여섯,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래쪽을 둬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아홉, 오. 강하게 둡니다. 끊어갈 텐데요. 네. 사실 거의 젖혀달라고 둔 것 같은데 그냥 의도대로 해줬습니다. 끊었을 때 과연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좀 봐야겠고요. 흙이 여기서 끊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둘, 여기 한 방이 아파요. 넷, 이 펜은 다섯, 좀 나중 문제예요. 일곱, 여덟, 끊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두죠? 보통 늘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듣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장 알기 쉽게 단수하고서 이렇게만 둬도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네. 마지막 피해갈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셋, 넷, 여기서 한 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아래로 뭡니까? 아래로요. 아래로 두는 곳은 이 귀의 안형과 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느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굳이 여기 젖혀서 이 끊는 타이밍을 허용한 다음에 흑마를 좀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둘, 셋, 넷, 지금 흑은 다섯, 뭔가 여기서 뭐 하지 않고 귀를 노릴 거예요. 아홉, 네, 이거 단수죠. 네. 이을 때 막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 자꾸 101점이 신경이 쓰여서 행마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01점 자체가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어딜 나오다가 흑한테 이 연타를 빵 따내면 연타를 당하는 순간에 두터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약간 이상합니다. 넷, 이렇게요. 아예 버리는 작전이네요. 크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변의 가치를 키운 건데요. 근데 여기가요. 백이 지금 사실은 이 한 수 둔 걸로 인해서 여기는 다 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서 크게 이득 볼 것이 없어요. 여기 뭐 집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30초, 두텀을 하나, 쌓는다고 해도 둘, 이미 반대편에 이 네. 빵따님 두텀이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네. 쓸모가 없어요. 여덟, 그렇다고 우상 쪽 흙 모양에 대해서 뭐 압박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네,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완생의 형태죠. 글쎄요, 이 작전은 조금 찬성하기 어렵네요. 이제 여기서 최철한 구단은 이제 이 100 넉점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잡는지를 연구할 겁니다.
일감은 따내는 건데요. 이 수보다 어,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따내면 이제 확실하긴 한데요. 네. 나중에 30초. 이런 거 밀고 나가는 것이 있기 둘, 때문에 셋, 넷, 뭔가 다섯, 좀 두텁게 잡고 싶은 자리인데요. 여덟, 약간 아홉, 속수로 이런 열. 걸 두고 3번 남았습니다. 이을 때 그 다음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석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형태는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열린 그 천부배에서 강도현 구단과 구리구단의 대국에서 그 초반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리구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한 바둑이 있거든요. 네. 물론 흑백이 다릅니다. 그리고 놓여져 있는 돌 자체도 다르긴 한데 넷,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여섯, 일곱, 잡았습니다. 여덟, 지금은 열. 2번 남았습니다. 약간 애매하네요. 최철한 선수 여기서 연속으로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약간 애매한 점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을 때 막상 다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를자로 씌우는 것은 네. 여기 찝는 것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흙이 잡힙니다. 네. 30초. 하나, 둘, 봉쇄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넷, 여기가 다섯, 쉽지 않은 여섯. 것 같아요. 일곱, 여덟,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하지 않고 한 칸을 뜁니다. 그러면 백의 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활을 좀 봐야겠죠.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선수입니다. 맞고 양쪽의 선수는 했지만 역시 사는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선수가 돼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워낙 흙이 두텁기 때문에 잡으러 갈 거예요. 살기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러 가지 맛이 있겠지만 호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 한 점을 잡습니다. 뭐 중앙 단수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아래를 못 살리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요. 따낼 때 역시 안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역시 두터워서 탈출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을 돌렸습니다. 좌중앙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역으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 백의 집이 사실 거의 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앙에서 좀 당하고 또 아래쪽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맞으면 집으로도 좀 당하고요. 그리고 백이 오게 되면 여기를 붙이거나 10초. 하나, 아니면 날일자 정도로 뒀을 때 이 빵 따는 자리를 넷, 은근하게 또 다섯, 여섯,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두 칸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 수가 더해져서 이 백 넉점을 완벽하게 네. 제압했을까요? 이제는 못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 응원군까지 왔으니까요. 네. 여기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 돌을 살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부라도 마지막. 백이 살려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여기를 붙였을 때는 약간의 맛은 있어요. 여섯, 뒤로 받으면 느는 게 선수라서 이거는 다 살아버리거든요. 네. 이제 이곳을 잡고 끊고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낼 때 있고 이러면 여기 뚫은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네. 끊으면 단수 교환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래도 꽤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약간 이상한 곳에 와 있거든요. 그렇네요. 여기 뒷맛이 하나, 둘, 그래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 날짜로 일곱, 차단을 했죠. 공격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공격을 당하는 돌은 아닙니다. 워낙 탄력이 넘치죠.
밀어서 힘있게 갔고요. 여기는 이제 두지 않는다면 흙이 젖혀가는 것이 기분 좋아요. 선수인가요? 다음에 여기 단수 치면 바로 백이 잡히죠. 그래서 중앙을 어느 정도 선수성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탈출이 시급합니다. 백은 일단 중앙으로 나와야 돼요. 한 칸으로 나왔고요. 백도 여기를 이제 단수할 수 있는 자리는 그래도 30초. 중앙 방면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중앙에 좋은 자리 선점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이 호구가 좀 아프긴 한데요. 여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데 나와도 백이 사실 응수 자체가 어렵긴 해요. 네. 자, 일단 단수 한 방. 여기는 받아야 되죠. 역으로 따내는 자리 정말 두텁습니다. 자체로 또 선수고요. 아, 한참 지나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네. 모양이 정리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애초에 백이 이 우상귀 정석에서 여기서요. 2선 붙이는 교환을 안 30초.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선 붙이는 교환이 여긴가요? 네. 여기 언제 하죠? 여섯. 그 전에 여기를 아, 거기 전에 다가가기 전에요. 네. 다가가기 전에 하면 두 점을 안 받겠죠. 뭐 받고. 지금 실전처럼 아, 끊어서 받겠죠. 끊거나 단수를 해서 받으면 여기를 다가왔을 때 압박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네. 해서 받아주면 좋은데요. 네. 안 받아줘요. 아, 그렇군요. 지금 단수를 하고서 이 호구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하나, 흙이 늘어도 두텁거든요. 셋, 두터운 자리예요. 네. 여섯. 네. 흙은 여기서 이제 응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네.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두고 둘 때 이렇게 두면 또 여기 당하니까요.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를 밀어서 연결하는 것과 이곳을 밀어서 30초. 나오는 것을 노리는 거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그 자리를 지금 나와야 돼요. 거기에 안 나오면 별로 둘 자리가 없습니다. 진행이 좀 많이 됐는데요. 집으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8, 10, 17, 28. 여기 집이 근데 아직 붙이는 것이 남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 정도는 잡았다라고 계산을 하면요. 하나, 둘, 흙집이 50집 정도 났습니다. 백은요. 여기가 여기에 집이 얼마나 나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바둑 자체는 흙이 약간 재밌어 보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큰 집이 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래도 뚫려 있고 네. 또 위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흙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중앙의 흑도를 두텁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민규 선수도 계속 차단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압박할 자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민규 6단이 약간 국면이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 자체는 끊기에는 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방 당하고 또 밀고 들어가면 집으로 정말 많이 당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은 30초. 공격적으로 갈 때라고 본 거죠. 셋, 넷, 다섯. 흙이 여기서 여섯, 여기를 나와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여덟, 아홉. 이런 형태로요. 근데 또 무조건 반발. 반발합니다. 네. 막상 여기가 모양이 무너지긴 해도 장문이 안 그냥 되는군요. 이 정도로 네. 일단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가 좀 급하니까요. 최철한 구단도 한번 자중을 합니다. 안전하게 모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젖혀야죠. 네, 그 자리는 급소입니다. 젖혀서 교환을 하나 해 두었는데 뭐 이 교환이 끊는 데 도움이 되진 않겠죠? 도움 자체는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과연 이 이후에 이 정도의 젖히는 교환으로 네. 가능한 것인지 하나,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합니다. 셋, 분명 도움은 돼요. 다섯, 이 여섯,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여덟, 아홉, 일단 그 자리는 악수가 될 리 없죠. 네. 아, 이거 정말 큰 자리입니다. 여기 미는 것. 아무튼 지금은 뭐 이런 자리 두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죠. 네. 중앙이 워낙 급하니까요. 중요한 자리에서 작은 것을 탐하면 안 되죠. 네. 중, 하나, 둘, 셋, 지금 나와 끊을 수 있으면 사실상 여섯, 되게 상당히 곤란한 장면인데요. 여덟, 아홉, 네, 하지 못하네요. 참았고요. 흑도 보강을 했으니까 이제는 끊기는 자리의 네. 가치가 줄어들었을까요?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네. 왜냐면 흑돌이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하나가 안쪽으로 웅크러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크게 커요. 음, 여기 자체는 안형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백이 여기서 이제 여섯, 일곱, 기분으로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아홉, 근데 지금 이렇게 둔 것은 여기를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흙이 끊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가 아파서요. 아. 네, 지금은 이 자리는 여기 한 점을 잡아도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백도 이제는 여기에 안 둘 겁니다. 이 교환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중앙 방면으로 갈 것 같아요. 날일자가 가장 뭐 무난해 보이고, 근데 과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서 마지막 형세가 좋은 건지는 셋, 좀 의문이 듭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두텁게 이어가네요. 정말 두터운 수가 나왔고요. 이 전체 안형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날일자보다는 확실히 있는 수가 좋죠. 왜냐면 여기를 뭐 찌르고서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집을 낼 수 있는 안형이 좀 있거든요. 대신에 이 돌들이 중앙에 왔을 때는 약간 돌의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네. 자, 흙을 압박하기 위해서 꽉 이어 놓았고요. 네, 끊어갔습니다. 당연한 자리죠. 이 자리는 근거의 요처가 되는 곳이고요.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일단 단수 한 방이 둘, 아프고요. 셋, 여기 모양도 단수하고 이었을 때 어떻게 여섯,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덟, 아홉, 백의 탈출이 살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죠. 아, 큰 자리 가네요. 박민규 6단의 생각은 네, 있는 것이 또 여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거 할 때 여기 돌이 없으면 나가서 뒷맛이 정말 고약해집니다. 여기 하나만 찔러져 있어도 백의 모양이 좋지 않죠. 네. 근데 지금처럼 실전에 이어져 있으면 나가는 것은 이 선을 기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주변 백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흙이 살려 나갈 수가 없고요. 국면이 확실히
되게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둔다고 해도 네. 마지막 하나, 흙은 중앙을 둘 수도 있고요. 셋, 여기 끊어 잡는 것도 네. 엄청 큰 자리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좌변을 끊어서 잡았기 때문에 또 이 좌상 쪽에 있는 자리도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주 큰 자리가 됐죠. 일단 흙은 역으로 단수당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네. 하나 교환을 했고요.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겠죠. 물론 있는 것이 크긴 하지만 선수는 아닙니다. 선수가 되면 여기 끊어 잡아야 돼요. 근데 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을 둘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 마지막.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 네. 주시길 우학이 다섯, 약간 맛이 남아 여섯,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약간 있어요. 붙이는 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죠. 받지를 않는 건가요? 이 수는 너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안 이 수는 받아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안 받아도 일단 네. 여기 아래에서 선수 한 집 정도는 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끊었을 때 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한 점을요. 그럼 이건 살아 있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네. 또 이제 30초, 하나, 가일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요. 셋, 이렇게 가일수하면 두텁지 다섯, 않습니까? 중앙이. 여섯, 일곱, 여덟, 이 수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위로 끊어서 네. 지금처럼 위로 끊어만 가도요. 이 백의 붙임수와 이 교환은 네. 좀 악수입니다. 지금은 중앙의 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은 이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두텁게 마지막. 보강을 하는데 하나, 초반에 붙였으면은 뭐 셋. 뻔하네요. 네네. 다섯, 여섯, 일곱, 역시 늘었고요.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은 더 이상 안 둬도 되는 건가요? 뭐 사실 여기 뭐 안도도 잡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가 나가는 것이 사실상은 안 돼요. 끊고 이 장면에서 곤란합니다. 네.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양단수가 되죠. 그래서 30초, 여기를 못 나간다면 흙은 살아있는 셋. 자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하나 해둬야 됐고요. 이어야겠. 버팁니까? 버팁니다. 따낼 때? 횟감이 패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중앙의 흙돌이 더 부담되지 않냐 이 뜻인데요. 네, 이 패를 일단은 하겠네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흙도 패를 셋, 진행하기 위해서는 넷, 횟감을 자체 횟감으로 사용을 해야 여섯. 될까요? 일곱, 여덟, 글쎄요, 여기 팩감 아니면 흙도 팩감 쓰기 만만치 않죠. 여기 사실 이 단수는 흙이 이 끄는 걸로도 먼저 했으면 네. 패로 버티기는 힘들거든요. 그때는 이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약간 아껴서 미묘한 자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팩감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따내고 이제 여기 팩감이 흙이 좀 있거든요. 팩감을 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렇게 쓰면 가장 간명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이제 다음 팩감은 여기 단수 하나 정도겠죠. 이건 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단수하는 것은 이곳 따내는 것과 여기 따내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백의 다음 팩감은 절대 팩감이 한 팩감인데요. 삼십 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있네요. 뭐 그냥 이어도 어차피 여기가 백이 좀 둘만한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따냈을 때도 나중에 백이 있기는 좀 싫죠. 어차피. 네. 그리고 있는 것은 또 따내서 상당히 또 두텁고 이 따냄으로 인해서 백의 모양이 좀 엷어집니다. 둘, 셋, 넷, 한 번은 흙이 참았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좌변 정리를 하고요. 여기를 어떻게 둡니까? 여기를 하나 두기는 흙도 두고 싶긴 한데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막는 것은 제격인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맛이 네. 있군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는 못 둘 것 같고 둔다면 한발. 이 정도인가요? 네. 늦춘다면 이제는 붙이는 수가 성립되지 않네요. 네, 여기는 이제 호구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뭐 이거는 사는 형태가 아니죠. 자, 한번 따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 백한테 둘, 셋, 어디로 이을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백이 이제 여기를 늘어두었으니까 팩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었을 때 하나 더 됩니다. 아, 네. AI 승부 예측은 거의 7대 3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팩감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 패를 백이 계속 버틸 수가 있을까요? 버티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또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일단은 근데 팩감이 있으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의 입장으로서는 정리를 또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둘, 셋, 약간 좀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가 또 아, 역으로 사용하네요. 팩감을 아예 못 쓰게 하면서 네. 이 흑이 팩감을 쓴 겁니다. 근데 약간 악수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 형태가 네. 그렇게까지 악수는 아닌가요? 그래서 백이 여기 오게 되면 여기가 약간 더 두터워진 뜻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백의 집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큰 손해는 아니죠. 마지막. 하나, 네, 이국 속기 보고 계십니다. 최철원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13라운드) 2경기입니다. SK 앵크림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여섯, 미국 속기대국 보고 계십니다. 여덟, 자, 아홉. 결국 백은 지켜두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이었네요. 네, 따낼 때 이곳으로 이었고요. 흑은 여기를 지켰습니다. 네, 드디어 네, 지켜서 거의 이제는 완벽한 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수가 이곳에 한 점까지 살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늘거나 미는 준동도 생겼죠. 30초. 하나, 지금 다른 그 3구 콩성지 구단과 윤찬희 선수와의 다섯, 대국 여섯, 종반 일곱, 여덟,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홉. 네. AI 그래프는 홍성지 구단 쪽으로 아, 상당히 좀 기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대국은 흑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네, AI 승부 예측대로라면은 1승 1패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국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반에 이제 돌입을 할 것 같은데요. 승부 예측 그래프로만 본다면 백을진 이원영 마지막 선수가 하나, 조금 앞서 있네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중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앙은 사실 살려고 마음 먹으면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 자체가 옴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갔을 때 훨씬 좀 편하죠. 흙을 10개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요. 확실히 이곳도 이제 두면 한 집이고요. 여기를 찝으면 선수예요. 아, 받아야 되는데 다섯, 네.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일곱, 선수 한 집과 아홉, 이 한 집 내는 것 열. 맛보기죠. 마지막 한 네. 번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 뭐 사는 곳이 문제일 것 같진 않아요. 또 좀 효율적으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래쪽을 지키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여기를 이런 모양으로 지킬 수 있으면 여기가 도대체 몇 집입니까? 제가 아까 여기를 이 돌이 오기 전에 계산하기로는 25집 정도 마지막 봤던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지금은 집이 된다면 넷, 다섯, 여기가 12, 여섯, 20 일곱, 여덟, 아홉. 거의 50집 났는데 네. 너무 크게 났어요. 지금 한 칸도 크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비했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한 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방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를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살아야 돼요. 여기 마지막 하나, 100이 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안 두면 넷. 위험합니다. 다섯, 여섯, 완벽하게 일곱, 포위가 되어 여덟, 있기 때문에 아홉. 이것도 좀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는 건가요? 네, 역시 그 자리는 100이 원래 이 자리가 약간 선수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미리 따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끊거나 아니면 뭐 계속 밀어도 뭔가 선수 되는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받지를 마지막 않고 잡으러 둘, 간다면 셋, 흙은 어떻게 타개를 하나요? 잡으러 가는 방법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곱, 지금. 여덟, 아홉. 잡으러 가려면 지금 포위망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좀 돌이 놓여서 두텁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잡으러 가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글쎄요, 최철한 구단도 이 부근에서는 마지막 하나, 그렇게까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가만히? 늘어가니까 그러면 입구자 정도로 한다면 흙이 계속 막아가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이요. 그쪽을 백이 연결을 이곳으로 한다면 두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을 살리나요? 네, 이제는 뭐 손빼서 살아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켜둡니다. 그래도 거길이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이면 뭐 이 교환은 전혀 흙이 따내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흙이 이상한 수가 안 됐네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위험한 수가 될 수도 마지막 있었거든요. 하나, 이 따내는 수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지금 좌상 쪽을 확실히 지키기보다는 우상 쪽의 흙도를 더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게 이 형태가요. 막상 여기를 잇고 버티면 네. 그 다음에 오고 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가요. 아, 두터워지면 또 만만치 않죠. 네, 마지막 백이 노골적으로 잡으러 둘, 갔을 때 흙도 셋,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의 교환이 확실하게 여섯, 하나만 돼 있다면 일곱, 완생입니다. 근데 아홉. 네, 아, 지금도 자, 백은 양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흙은 뭐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하고서요. 약간은 당하겠지만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안 사면요 이거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별한 수가 없다면 흙이 사는 것이 정수입니다. 근데 이제 살기 전에 뭔가 하나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자리겠죠. 뭐 아니면 그냥 살지. 마지막 이 형태 하나, 자체는 나중에 여기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넷, 이건 나가는 것이 다섯, 꼭 득이라고 보기는 여섯. 어려워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살아줍니다. 네. 이제 한 곳은 해결이 됐죠. 완벽한 완성이 됐습니다. 중앙 자체는요. 자, 문제는 반대쪽에 또 다른 한 곳인데요. 근데 거기는 사실 네. 잡으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교환이 하나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를 넘어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 일단은 이곳이 문제예요. 또 마지막 패를 들어갔을 때 둘,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뭐 지금은 흙은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살아두면 집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하나는 네. 득을 받지만 다섯, 그 다음이 뭔가 없기 일곱,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덟. 여기서 아홉. 집으로 많이 득본 것은 아닙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승부수인가요? 뭐 일단은 뭐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백이 국면 자체에서 패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패를 견뎌야 되는데요. 패감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패감이 없어요. 패감 자체가 중앙도 맞습니다. 확실하지가 않고요. 하나. 네. 둘, 다른 곳은 아예 없습니다. 넷, 그렇기 때문에 다섯, 여섯, 패를 들어왔을 때 또 지금 나갔을 때도 사실 문제예요. 패를 떠나서 자체가 넓군요. 네, 지금 나가도 사실 여기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늘게 되면 있는 것이 선수죠. 그래서 흙은 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칸 뛰는 것과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맛보기로 깔끔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잡는 것은 네. 자체로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됐기 여섯, 때문에 뭐 일곱, 하나 뚫어두고서 여덟. 살면 아홉. 됩니다. 흙은 이 편이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시 반대쪽 응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박민규 6단이 좀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삶을 강요했죠. 네. 여덟, 아홉. 네, 이 단수가 일단 한 방이 아프고요. 여기를 둔다고 해도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다음에 붙여가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뭐 나가야죠. 흑은 뭐 좋은 수가 있다면 계속 중앙을 두겠지만 굳이 중앙을 지금 어렵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아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둡니까? 하나 두네요. 예, 거기 두고 싶은 키우는데요? 자리긴 해요. 네. 백이 계속 끊는다면은 흑도 계속 덩치를 키우나요? 이제 이곳을 뭐 끼우는 것은 일단 모양이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모양은 여긴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살지 아니면 이곳에서 있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노려볼지. 있는 교환까지 해서 나가는 것은 오히려 판을 키우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네. 안 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하고 싶지는 마지막. 않아요. 하나, 네. 분명히 좀 굳이? 네, 셋, 넷, 복잡해질 것 다섯,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지금은 일단은 뭐 살아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교환 자체가 흙이 중앙이 좀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끝내기 할 때도 여기 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선수로 또 백집을 파워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이렇게 네. 살아두면요. 지금 다섯, 상태에서 백이 여섯,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참 아홉. 막막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로 막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잡는 것은 이미 좀 포기를 한 거죠. 네.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또 뚫어갈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뚫어가겠죠. 일단 모양은 늘어서 살려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면 그냥 이 한 점 참. 이거 어떻게 두죠? 일단 여기는 네. 살려야 돼요. 네. 흙도 밀고 나올 거고요. 중앙 이 접전에서 한 10수 정도만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한 그 형세의 윤곽이 드러나겠죠. 아, 지금 나올 때 괴롭습니다. 일단 퇴로를 이렇게 막고 싶은데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우선 차단을 당하고요. 네. 자.
아직 우상 마지막 쪽의 하나, 흙돌 정리가 되지 둘, 않았는데요. 셋, 흙의 수습이 어렵지 않아 다섯. 보입니다. 여섯, 일곱, 자, 삼국 숙기 대국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삼국의 결과가 일찍 나왔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대마 싸움이 있었나요? 네, 이 대국은 서로 좀 큰 집이 났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후반으로 갔을 때 이곳에서 백이 크게 잡기는 했으나 여기가 엄청난 집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홍성지 선수의 흑번, 윤찬희 선수의 백번이었습니다. 이 대국은 좌변이 포인트였나요? 네, 지금 복귀하는 장면도 이 좌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좌변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은 홍성지 선수가 승리를 네. 거두었습니다. SK 앵크린의 삼지명 홍성지 선수, 포스코 켄텍의 오지명 윤찬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일단 삼지명으로서 정말 그 팀이 필요로 할 때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이국 속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 자, 역시 흑이 타결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두었고요. 자, 지금 끼우고 막은 장면인가요? 네, 여기를 흙이 나오니까요. 중앙에 그냥 한 점 따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둔 것 같죠. 그리고 치받고 이 끼우는 교환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수로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네, 두텁게 정리를 해두었고요.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간 형태가 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문제는 여기 여섯, 지금 안 받으면 일곱, 이렇게 해서 또 끊깁니다. 여기 받아야 되죠. 아홉. 붙여서 변화를 구해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강력한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지금 평범하게 연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도 최대한 흔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뭐 선택지가 좀 많습니다. 흙은 네. 이렇게 두고서 당연히 백이 젖히려고 둔 거겠죠. 그때 흙이 여기를 단수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알기 쉽게 이곳 위로 끊고 마지막 하나, 둘, 늘 때 셋, 한 점을 단수하면 다섯, 여섯. 위는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강한 수로 부딪힙니다. 이 수의 의미는 백이 역시 위로 젖혀갔을 때 반대로 단수를 하고 미는 자세가 좋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이제 끼우는 것이 안 됩니다. 이곳으로 끊어서 단수와 여기 단수가 맞복이죠. 그러면 백이 차단을 하기 전에 이 마지막 아래쪽 하나, 끊으면 흙은 어떻게 셋. 받나요? 이렇게요. 넷, 옆으로 한 점 여섯. 쪽으로. 이렇게. 네, 이건 안 받겠죠. 여덟. 하변에서 네. 끝내기는 조금 당하고요. 뭐 여기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백이 반대쪽으로 늘어서 네, 약간 좀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밀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변 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죠. 밀거나 네, 아니면 끊는 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요. 여기 넣는 게 선수가 될 거고요. 받을 때 차단을 하면 이건 여기가 있나요?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마지막 이것도 사실 하나, 잡히는 자리는 아니라서
셋, 넷, 글쎄요. 다섯, 끊는 수는 여섯,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덟, 아홉, 그래도 끊어갑니다. 왠지 마지막 승부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흙이 느는 수는 절대 선수입니다. 늘 때 안 받으면 여기 단수 치고 나와서 축은 아니지만 맞게 되면 잡히죠. 아, 지금 이 수가 좋네요. 깔끔하네요. 그 수가 깔끔하네요. 맛보기를 하는군요. 그 수가 깔끔합니다. 네. 되게 끄는 수를 약간 허무하게 만드는데요. 그 수는 너무 깔끔한데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받으면 마지막 하나, 뭐 아무것도 없죠. 둘, 뭐 늘어도 사실 수가 안 날 것 같지만 이 그림이 흙은 여섯, 더 좋고요. 일곱, 네,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이어도 어차피 여기 받아야 되면 네. 여기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요. 날일자 둬도 백이 곤란한데요. 네. 지금은 잊지 않고 확실하게 끝을 내려갑니다. 이 대부분 종국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덟, 나가긴 나가야 돼. 복잡하게 만듭니다. 네. 수는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뭐 이런 데 뚫었을 때 약간 좀 자충이 찬 의미가 있고요. 여기를 또 이었을 때 항상 흙은 이곳을 받아야 잡으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주위 흙이 워낙 두터워서 넷, 그렇게 큰 의미는 여섯,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연결을 해 두었고요. 자, 있는 것이 선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예 이제- 최강으로 받았어요. 네, 끊는 게 돼서 최강으로 이을 때 어차피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고요. 끊어도 있고 어차피 뚫거나 위로 나오는 것은 안 되니까요. 근데 옆으로 나가면 네. 어떻게 되죠? 잡고 나갈 때 어차피 아래에서는 두 집을 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그러면 셋, 넷, 다섯, 여기서 여섯, 이곳을 젖히는 순간에 여덟,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 형태가 끊어도 늘게 되면 석점이 먼저 잡히죠.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박민규 선수가 항복을 했습니다. 자,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짚어간 자리가 역시 우변 젖혀간 자리였습니다. 역시 그거 네. 젖히는 걸로는 아래쪽을 밀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흙이 붙였을 때 박민규 선수가 중앙 타점 자리로 젖힌 것은 이 한 방 끊김을 당해서 네. 이 아래쪽에 이 돌들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이 다 집으로 들어갔죠. 백이 이미 두 칸을 벌려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민규 선수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 진행으로 그 아래쪽에 흙집이 크게 나서는 집으로 흙이 좀 재미있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중앙 쪽에 공격을 했지만 그 공격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한 선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귀중한 1승입니다. 본인의 7연패도 끊어냈고요. 팀으로서도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는 1승이었습니다. 네, 최철한 선수의 연패가 끊긴 한판, 또 박민규 선수의 연승이 끊긴 한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철한 선수의 승리가 더해져서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자, 속기대국은 모두 끝이 났고요. 한 판씩 사이좋게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속기대국 좀 템포가 빠른데요. 자, 장고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장고대국 중반전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그래프가 약간 이원영 선수 쪽으로 가 있다. 네. 중반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동훈 선수의 흑번, 이원영 선수의 100번이고요. 이동훈 선수가 시간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자, 100에 둘 차례. 지금 흑이 마지막 수로 이곳에 한 칸 뛴 모습이죠. 네. 자, 지금 100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좌상 쪽은 100이 안 둬도 되는 건가요? 아, 여기요? 아, 안도도 좌상기. 여기요? 네. 여기는 못 살아 있는데요. 중앙이 뚫려 있으니까요. 일단은 괜찮다고 보지만 어느 네. 순간에서는 살아야겠죠.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커요. 이 자리 끊기면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100이 역으로 있는 자리가 집으로 엄청 크거든요. 만약에 100이 좌상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흑이 잡으러 갔을 때 탈출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의외로 흑이 두텁네요. 저는 여기 당연히 지금 살아있는 형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예. 예를 들어 그냥 잡으러 간다고 봤을 때 네. 여기 뭐 따내면서 잡으러 가겠죠. 따내면 따내면 안 되나요? 따내면 사네요. 따내면 살죠. 예. 착각하기 쉽네요. 따내면 이렇게 해서 사네요. 네, 이 자리가 100으로. 그래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내서 삽니다. 네. 그래서 흑은 잡으러 가려면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밀고 나오는 것이 일감이겠죠. 네. 젖히면 붙여서 뭐 이렇게 다 잡으러 가나? 왜 이렇게 철벽이죠? 진행된 수순이 일단은 뭐 여기를 지금 이 자리가 진행이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그 자리를 두다가 100이 손을 뺀 게 네. 우상 쪽으로 한 칸을 뛰고 흑이 받는 교환까지만 해두었습니다. 계속 손 뺀 자리는 아니었네요. 네. 자, 100에 둘 차례 좌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AI 승부 예측은 100이 약간 좋은 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다음의 한 수도 이곳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하고서 뭐 이런 식의 변화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막상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나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야 됩니까? 네, 잡으러 갔을 때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위험한데요. 보면 볼수록 치받는 곳이 선수가 되면 네. 좀 심통이 튀어요. 이것도 사실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늘 수도 있고요. 위쪽은 어차피 흙이 좀 돌이 많은 자리라서 만만치 않네요. AI 승부 예측은 백이 좋다고 보고 있지만 또 흑이 두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는 것 네, 같습니다.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못 살아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이죠. 네. 그렇다고 한 수를 더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이원영 선수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는 다음 수로 지금 손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상 쪽, 이 젖혀져 있는 자리를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워낙 큰 자리니까요. 계속 그곳을 지금 참고도 그리고 있고요.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의 시선이 좌상귀 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뭐 이동훈 구단은 손을 뺄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원영 발단은 손을 빼고 싶은데 이제 손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구단이 원래 안경을 계속 썼죠? 네. 안 쓴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동훈 선수가 이제 안경을 벗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동훈 선수의 시력이 꽤 안 좋죠?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안경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시력이 안 좋은데요. 예, 특히 뭐 안경 쓴 사람들 중에서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렌즈를 끼고 있다고만 들었거든요. 아, 렌즈인가요? 네. 한 번도 안 쓴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서 요즘에 본 것 같아서 좀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동훈 선수가 안경을 벗었길래 저는 수술을 한 줄 알았어요. 아, 네. 참 안경을 쓰다 안 쓰면은 약간 신세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편할 것 같아요. 편하죠. 네, 네. 안경 안 쓰면 편합니다.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또 그런 것도 신경 쓰기 싫어서 원래 쓰던 대로 안경을 쓰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신경 쓰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뭐 안경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교적 예, 좀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이어가네요. AI의 생각과 같이 손을 돌렸습니다. 잡으러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한 번은 받아주나요? 아니면 바로 여기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안 받아주나요? 예, 여기는 받아주기도 좀 싫은 자리예요. 왜냐면 이렇게 받아도 네.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이거 5점 살릴 수 있나요? 살려도 이 자리가 워낙 아파요.
이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체로도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었네요. 네, 지금 이동훈 구단이 좀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자, 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네. 같네요. 자, 어차피 우변 쪽은 발전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중앙으로 향했는데 호시탐탐 좌상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노리는 거죠. 그냥 대놓고 네, 다음에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글쎄요. 지켜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지켜야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여기를 이제 흙이 한 수 더 두게 되면 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여기를 젖지 좀 이상한가요? 늘어서? 어차피 흙 5점은 버리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네, 근데 여기를 젖히는 것도 늘어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어도 네. 끊겨요. 뒷문도 열려 있고요. 막상 저도 좀 네. 네. 바로 좀 공격해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중앙에서 응원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원영 선수가 계속 받아주질 않고 보강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바로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데요. 네, 재밌죠. 네. 그리고 김현 캐스터라면 잡으러 갔겠죠. 그러고 지고요. 네, 아니에요. 저도 잡으러 갔을 거예요. 한번 잡으러 가볼 만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여기 다음에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어떻게 두려고 붙인 거죠? 궁금하네요. 예, 다음 수가 네. 중앙이 조금이라도 좁거나 아니면 좀 막혀 있거나 하면은 선택이 쉬울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넓다 보니까 그래도 방향이 여기를 둬야겠죠. 그런가요? 예. 자, 좌변은 또 흙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바둑은 일단 좀 길어졌습니다. 자,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끼워서 약점을 좀 만들고 있죠. 약점을 만든 다음에 사는 것이 정수입니다. 약점이라면 어떤 약점일까요? 지금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끊는 것이 좀 생겼죠. 그러면 여기 혹은 끊게 되면 네. 뭐 예를 들어 그냥 넣는다면 여기가 확실하진 않네요. 그래도 약간 있죠. 이런 자리가. 뭔가 좀 받기가 네. 이렇게 받으면 늘어서 수가 나는 형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끊어서 수가 났죠. 이렇게 되면 단수하고서 부분적으로 수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끊기게 되면 항상 그 아래로 받고요. 그러면 여기 나갔을 때 전체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교하는 집으로 좀 막수니까요. 네.
먼저 이런 곳을 한번 나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살기 전에 여기 먼저 나가봐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여기를 당장은 나와 끊는 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또 한 방 맞죠. 여기도 언제든지 밀면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활용이 좀 많이 됐어요. 중앙방변에서 이 정도의 활용이라면 백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역시 아, 그곳이네요. 다섯 점은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이 장고판으로 넘어왔을 때 이원영 8단이 한 7대3 정도로 그래프가 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를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기가 못 살아있는데 그 정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전에도 여기를 있긴 했지만 당장 잡으러 가도 거의 5대5 승부 같은데요. 지금은 글쎄요. 그래도 중앙 방면에 일단 백이 나와서는 한숨 돌렸거든요. 백이 약간 편한 것 같아요. 네. 흙이 이 집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바둑이요. 여기도 열려 있고 여기도 열려 있고요. 중앙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을 짓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좀 험난하고요.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폭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일단은 착실하게 실리를 확보하고 있는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이 바둑은 중앙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중앙 운영 어떻게 해나갈까요? 13라운드 2경기 포스코 캠텍과 SK 앵크린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